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대통령 관저의 조건입니다. 대통령 관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최종 확정이 됐죠. 예. 당초에는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 유력하게 검토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직접 육참 총장 공관의 구조와 골조 조사까지 하는 등 기초 작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결국 관저 부지 자체를 바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한마디로 공간이 너무 낡았기 때문인데요. 이 건물이 47년이나 된 데다가 누수까지 있어서 아예 새로 지어야 할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관저 리모델링 비용으로 책정된 예비비 25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수리 기간도 최소 5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외교부 장관 공관을 낙점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들이 공관을 사용하면서 이미 수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3년여 재임 기간 동안 약 9억 5,100만 원을 들여 로비와 라운지, 화장실 등을 개보수하고 카펫 등을 새로 교체했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취임 후 6개월 동안 약 3억 2천만 원을 들여 산책로를 조성하고 옥상 방수공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정부에서만 이미 리모델링 비용으로 12억 원 넘게 들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꾸준히 이뤄진 상태라서 한 달 정도만 손보면 입주할 수 있고 당연히 비용도 대폭 절감된다고 합니다. 또 대지 면적이 축구장 2배에 달할 정도로 넓고 외빈 접대를 위한 연회장 등이 잘 갖춰져 있어 대통령 행사를 진행하기에도 안성맞춤이고요. 공관 위치가 일대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어서 경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건 역시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이 김건희 여사가 사전 답사를 한 이후에 결정이 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인수위는 물론 아니라고는 하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 겁니까? 네, 이 김건희 여사가 육군 참모총장 공관보다 외교부 공관을 더 마음에 들어해서 갑자기 바꿨다 이런 보도였는데요. 청와대 이전 TF 측은 김 여사의 현장 방문은 외교부 공관을 관저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이후 자신이 살 집을 둘러본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가 공관을 방문한 건 맞지만 이미 결정된 다음에 간 것으로 이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 이런 겁니다. 그럼 기존 그 외교부 장관 공관에 대통령이 들어가게 되면 새 외교부 장관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네, 인수위 측에 따르면은 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요. 현재는 삼청동에 있는 안전가옥과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대통령 관저의 조건의 느낌표는 이사 고민보다 민생 고민으로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관저, 보안상으로도 그렇고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전 가장 중요한 시기를 대통령이 어디서 사는지 문제에 소비하는 걸 곱지 않게 보는 국민들도 분명 적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사 고민은 그만하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박영선의 목맨 이유입니다. 예. 박영선 전 장관은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불출마를 선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에 대한 컷오프 결정을 번복한 뒤 22일까지 경선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었죠. 당시 민주당은 박영선 전 장관에게 경선 참여를 강하게 설득하며 23일까지도 결심을 기다렸지만 끝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박 전 장관의 응답을 기다린 건데 근데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다소 모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랬던 것으로 또 보입니다. 네. 이 박주민 의원은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한탄했고요. 김진애 전 의원은 박영선에게 하이 패스트캐를 주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송영길이라는 이 거물급 정치인 후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박영선 전 장관에게 목을 매는 건가요? 네, 일단 교과서적인 해석으로는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경선 흥행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재명계와 친문계 사이의 계파 갈등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이재명계인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컷오프 결정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적절치가 않고. 저 말을 풀어보면 그럼 이재명계를 견제할 목적으로 박 전 장관의 출마를 요청을 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네, 실제로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 당대표는 2년 뒤에 치러질 총선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서울시장 선거 조직이 그대로 8월 전당대회 조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고 이 조직을 어떤 계파가 장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당권의 향배가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은 개파 공천의 굴레는 수용할 수 없는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박영선의 목맨 이유의 느낌표는 상처만 남은 공천으로 네.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거의 5%포인트 차로 패배했고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는 사실상 참패를 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논란으로 공정 경쟁이라는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성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